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종합이염과수 포장은 4가지 방식으로 나눠졌었어요. 가수 품목과 그다음에 보험 기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떤 보장을 하는지도 배웠죠. 특약도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실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항상 이제 모든 이제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도 보험 가입 금액, 그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산정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지금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더라. 종합이용 가수 같은 경우는 이 가입 수확량이 뭐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거 1,000원짜리 절사, 이거는 수정할게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로 수정할게요. 다 기본소에 통일이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떠올려 보세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하더라 라고 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은 특이했죠. 사고가 없었지만 평착보다 적착이 작을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합니다.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한다 라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합니다. 이런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없어요. 종합과수에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이런 건 없습니다. 남우손해보험 가입 금액은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같습니다. 가입한 결과 주수에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하고요. 예전에는 이 가입 가격이 나무마다 금액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암기를 했었는데요. 뭐 3만원짜리, 4만원짜리, 5만원짜리 따로 암기를 했었고 시험에 나왔던 적도 있어요. 5회 때. 근데 지금은 이 나무 주수에 대한 가격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무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시오라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7회 때 문제 때처럼 7회 기출 문제처럼 한 주당 가입 가격이 얼마예요? 그때 이제 사과배 단감 뜰번가 10만 원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냥 그거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뭐 포도는 4만 원이다, 뭐 무화과 3만 원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금액 나오면 금액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나무는 그게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이 있어요. 실제로 나무는 가서 우리가 나무수 조사를 하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나무손해보장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조사를 하기 전에 제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나무손해보장이기 때문에 나무손해조사 나무 조사를 했을 때 내가 가입한 결과 주수과 내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할 때는 초과한 그 결과 주수만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같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 있었죠?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이 있었잖아요. 3가지 기억나시나요? 포도, 대추, 참다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제도에서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 어떻게 해요? 라는 걸 배우고 왔어요. 비가림 시설의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의 면적을 곱하면 비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우리 원해도 마찬가지였죠. 원해 시설의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원해 시설의 면적이 됐을 거예요. 원해는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총론을 배울 때 원해는 산정된 금액의 원해 시설은 90에서 130%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단계 내려갑니다. 80에서 130% 내에서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포도, 대추 같은 경우요. 자, 비가림 참다래 비가림 시설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이 고지사항을 딱 주면 그 금액이 바로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거예요. 있나요? 그거에서 180에서 130%가 아니고.
됐죠? 그래서 대추하고 포도는 산정된 금액의 80에서 130%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이고요. 참달의 비달림 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합니다. 보험료는 우리 저가든 종합위험 배웠을 때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많이 드리지 않을게요. 보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지는데요. 순보험료 우리 보험금 주는 거 있죠? 직업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거더라. 부가보험료는 회사 경비 있죠? 보험사업자가 회사잖아요.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게 부가보험료더라. 부가보험료는 국가에서 100% 지급한다고 했죠. 저가든 종합위험 떠올려보세요. 순보험료 어땠나요? 10, 15, 20, 30, 40에 따라 달랐어요 하고 저가든 종합위험은 다르게 암기를 했어요. 하지만 종합위험 가수는 순보험료의 몇 프로? 국가에서 그냥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문제에서 지자체에서 20% 지원해요 라고 하면 내가 내는 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30%가 되겠죠. 그래서 순보험료는 국가에서 50% 지정 딱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처럼 40%일 때 얼마예요? 50%일 때 맞나요? 10%, 15%, 20, 30, 40%일 때 얼마예요?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순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의 순보험료율의 할인할증률 보험가입금액의 부가보험료율의 할인할증률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율 산출기간 따로 있고요. 보험료율 산출기간에서 금정한 순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더라.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보험료율이 얼마예요? 라고 주면 그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부가보험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경비로 사용된다는 거죠. 보험을 가입할 때, 체결할 때, 유지할 때, 관리할 때 경비로 사용되는 게 부가보험료고, 자, 이때 사용되는 요율이 부가보험료율이더라. 부가보험료는 농작물 재보험 자체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이 경비로 사용되는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들은 전부 어디? 국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더라 라고 했죠. 계약자가 부가보험료는 내지 않아요. 순보험료만 냅니다. 보험료 환급에 관한 거 암기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발표한 2개, 3개 설명드렸어요. 환급에 관한 거는 내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없는 사유가 있고 있는 사유가 있더라. 없는 사유와 있는 사유를 구분해서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때 그러면 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있었을 거예요. 환급을 한다는 얘기는 뒤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환급하는 이 기간 월에 미경과 비율이란 비율표가 있어요. 미경과 비율이 내가 만약 5월달에 보험을 해지했는데 이때 미경과 비율이 50%다라고 한다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50% 이렇게 갖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험료 전액 환불할 거예요. 자, 계약자 보험료 전액 환불할 거다.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미경과 비율을 곱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되어서 전액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효의 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결국 사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된 거는 보험료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거. 결국 뒤에도 나오죠. 사기, 의향 이런 거 안 되더라. 계약 취소. 그죠? 자, 사기, 의향, 계약. 자, 이거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계약의 해지, 중대 사유. 결국은 이거는 사기, 의향, 계약 해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런 건 결국은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급 보험료 줄 때 이자율이죠. 이자율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서 연단위 복리로 주더라.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런 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다는 거. 지급일 내가 청구를 했어. 바로 주면 되는데
바로 안 줬어. 그럼 기간이 더 경과했잖아요. 경과한 것만큼 이자 쳐서 준다는 거예요. 누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서 연단위 복리로. 연단위 복리라고 하면 설명드렸었죠. 내가 1년이 지나면 내 원금에 이자가 붙은데 다음에는 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내 원금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자가 붙어가는 것을 연단위 복리라고 하더라. 우리 뭐 적금 같은 경우도 연단위 복리 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험금입니다.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하고 이제 보험료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험료 문제는 논작물의 벼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에 보험료만 자세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됐나요? 보험가입 금액은 너무 쉽잖아요. 가입 수확량에 가입 금액에 가입 가격에다가 만원 단위 미만 절사. 자, 보험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험금 문제도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예전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품목별로 자세히 할 때는 그땐 또 참 지겨웠어요. 하고 나면 또 다음 품목 할 때 또 비슷한 걸 또 반복하고 다음 품목 할 때 비슷한 걸 또 반복하고. 근데 그때의 장점은 뭐야 하면 분량은 굉장히 많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요약본을 그냥 통 추려놓은 거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가 좀 되지 않으면서 이게 좀 암기 과목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좀 다가온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과목하고 조금 결합이 되면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과목에서 이 보험금 산정 공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술술술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암기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시지 말고요. 아 지금 그렇구나 하고 얘를 좀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확이 줄었을 때 보장해 줄게.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 자, 복숭아, 자두,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것. 왜 이 지급 사유가 이럴까요? 가피자 공식이라서 그래요. 가피자 공식.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뺀 것만큼 곱해주니까 당연히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겠죠. 초과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돈을 뭐 다시 내가 줄 수는 없으니까 받는 거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더라. 또 앞에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수확량 감소 비율이 결국 그게 피율이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더라. 이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이때 피해율은 수확량이 줄어드는 비율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거면 평년이 얼마인데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요만큼 감소가 됐어요. 맞나요? 근데 보험회사는 잠깐만 하죠. 이거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감소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감소가 된 거 그걸 우리 미보상 감소량이라고요. 이거는 감소된 거 감소량에서 빼줘야지.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을 뺀 거예요. 평년이 이거예요. 수확량이 이것만큼 나왔으면 이것만큼 감소가 된 건데 이 감소된 거 안에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데 감소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결국 너는 이거 수확량에다 포함시킬게 이 개념이에요. 감소량에서 뺐다는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소량 결국은 수확량으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미보상 감소량 피해율에 뺐다는 얘기는.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고 자 복숭아입니다. 보험 목적 잘 보세요. 복숭아는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었고요. 자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해줬어요.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 보시면 되고 평, 수, 미, 평인데 복숭아만 평, 수, 미, 병, 평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가피자 공식이고 복숭아이기 때문에 평, 수, 미, 병, 평이더라. 자 수확량이 감소한 비율이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뭐였어요? 평년 수확량이었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줬던 겁니다. 자, 병충해 감수량도 보장해 주니까 더하기 플러스 해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과수는 병충해 감수량,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은 없어요. 평, 수, 미,
평.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듣는 피해율 공식이 평, 수, 미, 평이에요. 그게 이게 뭐 딴 거냐면 이것 중간 딴 거 딱 글자 평, 수, 미, 평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나무 손해보장입니다. 나무 손해 가피자 공식 같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5%로 딱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인데 나무 손해보장의 피해 주수는 무조건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어야 됩니다. 미보상 고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어야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소절도 모음 매우 쳐라.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그 다음에 침수 고사여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주겠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복숭아만 있어요. 제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복숭아도 되지만 포도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포도는 어떤 보장에 들어가나요?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세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더라. 이때 이 피해율하고 이 피해율은 실은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다고 하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계약의 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 보장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포도 할 때도 같고요. 또 이제 감귤 할 때 감귤은 과실 손해 감소 추가 보장이라고 했죠. 자, 감귤 할 때도 이 공식은 같습니다. 모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자, 복숭아이기 때문에 평, 수, 미, 평이었어요. 피해율이. 그럼 포도는 평, 수, 미, 평이 되겠죠. 감귤은 그때 나온 피해율에 그대로 피해율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감귤은 지금 바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피해율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감귤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보험금 산정 공식은 같아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더라. 그럼 이때 피해율 산정했다면 그 피해율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추가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율에 대한 10%라서 큰 금액은 아니죠. 네, 맞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하는 게 낫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위험 맞나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위험 자, 조, 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율 조사하려고 하면 평, 수, 미, 평 수확량 알아야 돼요. 또 뭐예요? 나무 같은 경우는 피해 주수도 알아야 돼요. 평, 수, 미, 평이기 때문에 미보상 감소량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어디에 따라서 한다. 우리 이제 현장 가면 조사 평가 하잖아요. 조사 평가 뭐 가지고 하나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해요. 누가 고시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우리가 하는 농림부 장관이 고시해요. 여기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와서 조사평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평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보험금이 나가게 되고 쓸데없는 보험금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율이 올라가서 결국은 선의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인상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더라. 이거 우리 보험의 이해할 때 배웠었죠. 자, 평년 수확량은 그럼 어떻게 산출하느냐? 평년 수확량 예전에는 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평년은 우리 과수원으로 본다면 우리 과수원에 올해 얼마만큼 수확이 될 거야 되는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에요. 표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확량이다. 우리 지역의 수확량이다 라고 제가 용어 정리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어떻게 아냐 이런 거죠.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평년 착과량 구하는 게 한 문제는 나왔어요. 5점짜리로. 근데 기본수가 바뀌면서 이 평년 수확량과 이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게 뿅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실무에 나와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개념을 잘 알아야만 계약자하고 우리가 이거 면담할 때 있죠. 계약자 상대할 때 그때 참 쉬워져요. 쉽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평년 수확량의 개념은 뭐 공식은 사라졌지만 개념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용어 정리해서 배웠죠. 직전 몇 년, 5개년.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그죠? 보험에 가입한 그 조사 수확량,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자 5년에 5번을 다 가입했다. 최근 직전. 그러면 5로 나눈 거죠. 이 가입한 횟수만큼 나눠서 뭐 가중평균 한 값이 평년 수확량이다. 그래서 우리 과수원에 올해 얼마만큼 수확될 거야?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요 하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 수확량을 알려면 과거 조사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과거 조사 내용을 본다든지 계약자가 제시한 출하 증빙 자료를 본다든지 농지에 식재된 내역을 본다든지 가수원 현황이나 경작사항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한 수확량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냥 완전 엉뚱하게 하늘에서 뿡 떨어진 거 아니에요. 평년 수확량. 이런 근거 자료로 해서 평년 수확량 자료가 우리 자료로 활용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확감수 보장 자기부담 비율은 제일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가입을 해요. 똑같습니다. 10%에서부터 40%까지 10, 15, 20, 30, 40%. 우리가 적과된 종합에서 위험에서 10%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3, 3, 100이에요. 15%, 2, 2, 100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조건은 같습니다. 나중에 자기부담 비율을 따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미보상 감소량은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도 했고 저가전 종합위험 할 때도 계속 반복되었어요. 미보상 감소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란 거예요. 결국은 보상하는 재해로 감소된 게 아니에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가 되어서 그럼 보상하지 않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죠.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미 계약하러 갔을 때 피해가 있었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보험기간이 아니니까. 그거. 제초가 아주 불량해요. 제초 관리를 안 했어요. 제초가 이제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병해충으로 인한 거. 자, 유일하게 지금 종합가수에서 병해충을 보장하는 거는 복숭아의 세균 금연방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병해충 보장 않는 거예요. 병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로 된 건 안 돼요. 이 말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수확 감소된 거. 이거는 실제 감소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뺀다고요? 피해율 산정할 때 예전에 요것도 이렇게 또는 요것도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한번 나왔어요. 미보상 감소량은 5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소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 수 하고 미보상 감소량을 뺀 거예요. 기준이 평년이기 때문에 평. 자,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 감소량 보장해주기 때문에 플러스 병충해 감소량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과목에서는 자, 복숭아의 세균 금융병으로 피해 입어본 과실의 중량이 뭐 300kg이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300kg는 100%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몇 프로만 50%만큼만 인정. 그래서 이 피해 입은 거를 300kg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0.5 50%만 인정해서 그러면 병충해 감소량이 150kg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과목에서. 됐나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비가림 과수로 넘어가 볼게요. 비가림 시설 보장되는 거죠. 과수도 보장이 되고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포도, 대추, 참다래입니다. 가피자 공식 같기 때문에 피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 맞나요? 맞죠. 평수 미평 같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 가볼까요? 자, 비가림 시설은 보험금 계산 공식이 달라요. 제가 손자 방식이에요, 손자 방식이에요 많이 이야기했죠. 자,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왜 하재는 특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계약 보통약관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손자 방식입니다. 손해액에서 내 직접적인 내 자기 부담금을 뺐어요. 뭐하고 비교하나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값. 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할까요? 잘 떠올려 보세요.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금액에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80%에서 130%까지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좀 보험료를 절감하려고 100% 안 하고 80%만큼만 가입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전손이 났어요. 우리 비가림 시설이 전체가 다 파괴가 났어요. 전손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 손해가 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는 보험 가입 금액을 80%밖에 하지 않았는데 100% 손해가 나면 20%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했지만 그 금액이 뭐?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작다 금액이 하면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게 더 작다라고 한다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 둘 중에 작은 값을 가지고 보험금을 주더라는 겁니다. 손자입니다 하고 보험 가입 금액 비교해서 작은 값, 미니멈 작은 값입니다.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해요? 라는 거겠죠. 그럼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겠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할 때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금액에 시설비에다가 비가림 시설 면적 했잖아요. 그럼 손해액은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피해 입은 면적이 가겠네요. 그럼 손해액은 나올 거예요. 됐나요? 하면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자기 부담금은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피복제, 구조체, 같이 일어나는 사고 또는 구조체 사고일 경우에는 자, 자기 부담금은 항상 계산을 이 손해가 난 손해액의 10%만큼 자기 부담금을 내요. 그런데 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저 얼마? 30만 원. 최대 얼마?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손해가 100만 원어치 났어. 그럼 뭐 손해액의 10%면 얼마야?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최저가 얼마?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손해가 2천만 원이 났어요. 2천만 원에 10%면 200만 원이지만 최대 뭐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만 자기 부담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비가림 시설도 이렇게 위에 덮는 이제 비닐로 된 피복제가 있고 밑에 튼튼하게 받치는 이런 쇠 구조물들 있죠. 구조체가 있고 그래요. 자, 지금은 구조체나 피복제가 같이 사고가 나거나 구조체가 사고가 났을 때를 배웠다면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강풍에서. 구조체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피복제가 막 날아가 버리거나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제만 사고가 난 거를 피복제 단독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손해액의 10%는 같아요. 자기 부담금. 근데 한도가 최저가 10만 원은 같아요. 최저가 30만 원이고 10만 원이에요. 최대가 30만 원이에요. 자, 다르죠? 그러면 피복제로 50만 원치래. 50만 원치 손해를 입었어요. 50만 원에 10%는 5만 원이지만 최소 10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얼마? 10만 원이라고요. 됐나요? 자, 전체 피해가 500만 원이 났어. 500의 10%는 50만 원이지만 최대가 얼마? 3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안 내고 30만 원 낸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화재 한번 봅니다.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원해시설이나 비가림은 화재를 특약으로 보장해요. 특약으로 보장하지 않는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었어요.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을 그래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약으로 가입한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은 화재로 인한 거는 자기 부담금 없어요. 너무 피해가 크니까 전라도 말로 좀 짠하게 그냥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는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더라. 이거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 같죠? 가피자 공식이고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했을 때 주더라. 피해율 공식, 자기부담 공식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포도하고 복숭아 같습니다. 피해액의 10%만큼 더 주고요. 복숭아는 피해율 자체가 평, 수, 미, 병, 평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10%고요. 포도는 평, 수, 미, 평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수, 미평 거기에다가 10% 줍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수확 전 종합위험이네요. 복분자가 있고 무화과가 있어요. 자, 먼저 복분자가 유일하게 과수, 지금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 중에 경작불능을 보장하는 거라고 했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나중에 우리가 밭작물, 논작물에서 배우게 되실 거고 이미 우리가 이 과목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배웠어요. 경작불능 보장 어떻게 해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65% 이상이더라.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되더라 라고 했죠. 경작불능보험금을 한번 탔어요. 경작을 할 수 없어서 보험금을 탔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역시도 소멸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자, 보험금 공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우리가 10%, 15%, 20, 30, 40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자기부담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 10% 빼고 나누기 2 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공식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뭐 45%는 해요. 15%는 42.5인데 끝단위 떼고 42%예요. 20%는 자 40%예요. 30%는 35%예요. 40%는 맞나요? 30%예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나누기 2 한 거 어찌 외울 필요는 없더라. 자, 과실손해보장입니다. 복분자 무화과 과실손해보장. 가피자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했을 때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나중에 복분자 들어갔을 때 좀 자세하게, 무화과 들어갔을 때 자세하게. 왜냐면 여기 왜 안 들어있냐면 수확 전과 수확 개시 후가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복분자와 무화과는 좀 복잡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적기는 좀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품목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하지만 보험금 계산 공식은 가피자더라. 그러면 하나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도 있고 수확 개시 후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율도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이 있고 이건 종합위험일 때 피해율, 수확 개시 후는 특정위험일 때 피해율이죠. 그래서 각각의 피해율을 각각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산한 피해율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건 좀 이해되시죠? 만약에 수확 개시 전에만 사고 났다? 이거 그대로 넣어서 하시면 돼요.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났다? 전도 있고 후도 있다. 라고 한다면 두 개 더 해야 되고 전은 없었어. 후 사고만 있어?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 사고도 있고 개시 후 사고도 있다라고 한다면 수확 개시 전 피해율과 수확 개시 후 피해율을 더해서 합산해서 피해율을 여기다 넣어주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가실게요. 자, 무화과는 나무 손해보장이 있어요. 복분자는 포기 개념이라고 해서 나무 보장에 들지 않죠. 자, 나무 보장 들지 않는 것 기억해 내셔야 돼요. 밤, 대, 호, 오, 복이었어요. 밤, 대추, 호두, 오미자, 오디, 복분자. 떠올려지시나요? 밤, 대, 호, 오호보 나무 보장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무 보장은 가피자 공식 같고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5%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 경작불능. 우리 식물체 피해율 배웠던 거 이 과목에서 이미 배우고 와서 기억나시나요?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나?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요. 수확 가능 여부. 자, 아예 고사가 되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식물체 피해율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때 실제로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사한 면적이 있어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 있어요. 또는 고사한 식물체가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 식물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식물체 비율을 산정한다는 거. 그리고 식물체 비율은 어떤 조사? 목측 조사예요. 목측. 목측이란 말은 눈으로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조사한다는 건 우리 각자 우리 손해평가사의 이 역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65%가 될까 안 될까를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손해평가사가 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감귤이네요. 과실손해 방식입니다. OD도 있고 감귤이 있는데 감귤이 내용이 많으니까 OD부터 먼저 할게요. OD는 가피자 공식 같기 때문에 P의 율, 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평, 수, 미, 평만 배웠는데 OD는 평, 조, 미, 평이더라. 양계입니다. OD는 수확량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나요? 이렇게 결실이 되는 이 결과지에 이 결과지를 이제 결과지 중에 이제 표본 우리가 나무를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에서 3개 자 괜찮은 결과지 3개를 선정을 해요. 그럼 표본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본가지에 있는 결실수를 셉니다. 어디나 조사하는 방법은 그래요. 그럼 3개면 3개를 다 세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3개 안에 있는 거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주당 착가수 이거 배웠죠. 적과전 종합이엠 할 때 주당 착가수 또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OD는 나중에 2과목 가면 자세히 배우겠고 1과목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환산결실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환산결실수. 주당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과지, 표본가지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미터당 결실수를 주당으로 본 거라고 환산시켰다고 볼게 라고 해서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OD는 좀 특이합니다. 이 결실수가 미터당 결실수예요. 그래서 조금 계산은 특이하고 조사도 특이합니다. 자, 환산결실수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주면 조사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수확량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가수를 배웠지만 OD는 조사결실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평년 수확량도 그럼 결실수로 바뀌는 것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평년 결실수 전체 수확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지에 있는 결실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은 우리 농지 전체에 있는 걸 가지고 수확량을 계산하는데 우리 여기 OD 같은 경우에는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주당이에요. 한 주에 몇 개가 달려요? 요걸로 계산해요. 좀 특이하죠? 한 주에 몇 개 달려요? 요걸로 계산해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주당으로 계산합니다. 라는 게 달라요. 그럼 OD는 전체의 개념이 아니라 주당이구나 라는 것만 머리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우리가 주당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자, 주당 평년 수확량 또는 주당 착과량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 그 적과전 종합이 했다면 평년 수확이 얼마 있어요? 평년 착과수가 얼마예요? 실제 결과 주수가 얼마예요? 나눠주면 주당 평년 착과수가 나왔죠. 만일에 논작물이나 밭작물이라고 한다면 전체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가입 면적이 얼마예요? 봄에.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와요. 그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평년 결실수를 주당으로 처음부터 줄 수도 있고 OD 같은 경우 주당으로 안 줬다고 한다면 전체 평년 결실수에다가 우리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어 가지고 주당 평년 결실수를 산정해 가지고 OD는 보험금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OD는 좀 특이하다는 거 특이하구나 기억하고 갑니다. 감귤은 제가 실제 손해 입은 것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자 방식입니다. 비가림 시설은 손자하고 보험가입금에 비교해서 작은 값이지만 감귤 어때요? 그냥 손자예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우리 비가림 시설은 손해액 어떻게 산정했나요?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비가림 시설
피해 입은 면적 이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의 손해액을 구하지만 감귤은 좀 달라요. 자, 손자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 주겠죠. 보상하는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이 초과할 때. 됐나요? 그런데 이 손해액을 구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 결국은 어떤 거냐면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다. 이거 두 개 뺀 거잖아요. 그래서 뺀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아는 수학 공식으로 하면 앞에 빼내면 어떻게 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맞나요?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하고 같아지나요? 가피자 공식하고 지금 손자 공식은 같아요. 같은데 왜 그러면 감귤은 손자 방식을 쓸까라는 거죠. 이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 그다음에 나무 손해 보장 피해율, 가실 손해 추가 보장 피해율이 전부 다 산출하는 게 달라요. 참 특이하죠, 감귤은. 그래서 감귤 문제만 들어가면 너무 골치 아파라 하셔요. 1과목 말고 2과목에서 특히. 그래서 손자 방식을 쓰지 가피자 방식을 쓰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볼게요. 피해율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주 2과목 가면 배울 건데요. 2과목에서는 아마 피해율을 그대로 줄 거예요. 피해율이 얼마예요? 이 주계약의 피해율이 얼마예요? 동상회 때 피해율이 얼마예요? 다음에 가실손해보장 피해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근데 이 과목 가면 피해율은 그 감귤 같은 경우는 등급 내 과실이 있고 등급 외 과실이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요거는 등급 내 과실이다. 요거는 등급 외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감귤은. 그건 이 과목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등급 내 피해 과실수와 등급 외 피해 과실수는 자기 수의 50%만큼만 인정해줘요. 등급에. 예. 별로 이거는 좋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 딱 만족해야 되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50%만큼만 피해 입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만큼 인정. 자, 기준 과실수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실수를 합한 거죠. 등급 외, 등급 내, 등급 외 모두. 그리고 거기에다 항상 우리는 미보상 비율이라는 걸 조사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예요. 그럼 감귤은 피해를 뭐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있나요? 자, 그다음에 동상의 보장입니다. 동상해는 특약이고 과실손해 보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장하는 거죠.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손자 방식은 같아요. 손자 방식은 같고요. 자, 손자 방식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손해액 곱하기 뭐 피해율이 이 손해액이 뭐 우리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었는데 여기서 손해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과실손해보장 동상의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빼기. 왜냐면 앞에 이미 주계약에서 돈을 우리가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받았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가입 금액에 내 피해율만큼 해서 보험금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만큼 보험금 받았으면 요것만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전체 안 주겠죠. 남은 거에서 주겠죠. 또 남은 거에서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빼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에서 앞에 보험가입 금액의 기사고 피해율, 앞에 입었던 사고 피해율만큼은 뺀 금액에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기 위해서 원래는 보험가입 금액의 피율이지만 이미 보험가입 금액에 의한 피율만큼 보험금을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빼주고 이 금액 빼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감귤은 수학기가 있는데 보세요. 11월 30일까지가 우리가 수학기 보장 종료인데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동상의 보장 종료 기간이잖아요. 이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때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러면 12월 달에 사고가 나면 앞으로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 거예요. 1월 달에 사고 나면 또 2월 달까지 한 달밖에 안 되겠죠. 앞으로 수학할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피해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기 잔여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1과목에서는 수학기 잔여 비율을 구하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바로 잔여 비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을 줍니다.
동상의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이란 건 어떻게 구하냐면 1과목에서는 그냥 동상의 피해 과실수에다가 기준 과실수. 왜? 피해 입은 거 몇 개인데 전체가 몇 개더라 이렇게만 알면 되지만 2과목에 가서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2과목은 이 감귤이 굉장히 복잡해요. 2과목은 동상의 피해 과실수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피해를 구하지만 1과목은 그냥 동상의 피해 입은 게 몇 개지? 전체가 몇 개지? 기준이 몇 개지? 이것만 알면 동상의 피해를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주계약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었어요. 근데 동상의 자기부담금 한번 보세요. 다르죠? 동상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주계약에서 만일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부담 비율만큼은 떨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가 저가전 종합임에서 자기부담 감수란 개념하고 같아요. 저가전에 차가감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가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에요 했던 거 기억나나요? 차가감수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하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이란 게 있었어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하면 동상의 피해율의 자기부담금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과실손해보험금하고 같이. 하지만 주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또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하느냐. 우리가 가피자이잖아요. 보험금 공식이. 그래서 보험가액 금액 가피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앞에 이 주계약이죠. 보통 약관이 주계약이잖아요. 이 주계약 비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거하고 뭘 비교하면 0하고 비교를 해요. 내가 주계약 비율이 30%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럼 10% 남죠. 그죠? 하고 0이에요. 그러면 이것 둘 중에 작은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10이고 0이잖아요. 그럼 0이기 때문에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0 하니까 자기부담금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과실손해보험금이 나갔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에 주계약 피해율이 20%인데 내가 자기부담 비율 20, 00이니까 또 0이겠죠. 반대로 주계약 비율이 10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이 20%예요 하면 아직도 내가 10을 못 채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0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작아요? 마이너스 10이 작아요. 내가 보험가액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00 하지 않고 이때 계산할 때는 무조건 여기 앞에 이런 표시가 보이나요? 절대값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하고 0 중에 작은 건 마이너스 10이지만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지 않고 10%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저가전 그 종합이임에서 차가감소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떠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계약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자기부담 비율만큼 다 채웠다면 자기부담금은 0이에요. 하지만 주계약 비율이 적어서 내가 앞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동상의 피해율 할 때 이때 내 자기부담 비율을 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 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무손해보장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같고요. 과실손해 추가보장도 앞에 계속 설명드렸죠.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의 10%더라. 요거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이거는 뭐예요? 앞에 우리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주더라 했죠. 가피자 공식이니까. 근데 과실손해 추가보장이니까 똑같이 보상하는 손해로 이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만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이 감귤에 대한 거는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뭐 감귤은 뭐 이렇게 복잡하대. 뭐 보험금을 줄 때마다 피율이 다 다르네?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줄 때마다 피율을 산정하는 게 전부 달라요. 주계약이 다르고요. 동상회가 다르고요. 나무가 다르고요. 과실손해 추가보장 피율이 달라요. 이 주계약 피율하고 나중에 과실손해 피율이 같냐면 같지 않아요. 1과목에서는 근데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피율 했으면 그 피율 그대로 10% 하시면 돼요. 2과목은 각각의 피율이 상세하게 구분이 되고 그 상세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겁나 헷갈려요. 그래서 제일 머리 아파라 하는 게 감귤인데요.
7회 때 강귤 문제가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강귤 문제가 오류가 있었죠.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류 있었어요. 그래서 13점을 통째로 그냥 줬어요. 근데 우리 8회 때도 문제 지금 15점 그대로 준 거 있잖아요. 왜 항상 그런 문제 오류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8회 때는 강귤이 절대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어요. 왜? 그 앞에 실수를 해가지고 13점이란 걸 다 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강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강귤 무시 못하겠죠. 강귤 무시 못합니다. 적어도 저번에 8회 때 무화과가 나왔으니까 8회 때 무화과가 나왔어요. 9회 때 무화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무화과는 나오지 않지만 감귤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감귤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이미 우리가 설명했죠. 보험사고에서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더라. 자, 호두 살구 유자는 20, 30, 40% 가더라. 호두 살구 유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해요? 최저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꼭 기억하시고 10% 3, 3, 100 15% 2, 2, 100 나머지 제한 없어요. 3, 300은 3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입니다. 과수기 때문에 보험가입 과수원 이거 중요해요. 논작물에 가면 보험가입 계약자로 갑니다. 하지만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이야. 순보험료의 100%야. 이건 2년이에요. 결국은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합 나누기 보험료예요. 3년간 수령한 보험료. 보험금 나누기 보험료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험에서의 용어를 손해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0%는 손해율이 100% 이하인 거, 15%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거. 하지만 조건이 10%는 3년, 15%는 2년인 게 차이인 거야. 이건 어렵지 않죠? 라고 경작불능에 대한 건 설명드렸어요. 비가리 시설 자기 부담금 설명드렸죠.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손해액의 10%더라. 피부재 당도사고는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나무는 5%. 특별약관에 관한 거 설명드릴 건데요. 특별약관하고 예시 문제는 특별약관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첫 시간에. 하지만 좀 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 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 보험기간 한 번 더 정리하고 예시 문제 풀어보도록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특별약관하고 예시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험금 문제가 약간 품목이 다양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암기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 마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 과목 공부 같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지금 뭐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